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학찬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제 다단계에 대한 테마인데 매일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다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상식화되어 있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참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고요. 또 우리가 또 리더분들이 또 아시면 참 참고가 될 만한 이 사업을 꾸준히 내가 하면서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요. 와, 요즘은 내가 ABO가 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내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스폰서 또 여러분들이 제품 하나 전달하고 사업자를 키워나가면서 향후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단순히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수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 노후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지만은 저희는 28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지금도 흥분되고 지금도 설레는 게 뭘까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한 가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전문적인 것 같지만 좀 쉽게 풀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다른 언어도죠. 또 다른 NFT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먼저 말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우선 우리가 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제가 언급을 좀 해야 되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이게 2021년도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했던 단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시장이 금년 1월 달에 약 7,830억 불,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는 1조 불에 해당되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뭐 국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이 투자를 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 NFT입니다. 이 관련성, 또 NFT는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메타버스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이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초월, 가상 이런 뜻이고요. 이 버스, 유니버스, 현실 세계 이런 뜻이야. 이것은 합성어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 아메이라는 회사가 25센트 라이더를 통해서 이미 도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가상 아바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타게 되면 이런 세계를 우리가 접하고 이미 있어요. 그럼 아메이가 이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고 아메이가 앞서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리더로서는 이것을 소화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과거의 코로나 이전의 기존은 그 비대면과 대면의 그 세계관의 경계가 뚜렷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경계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의 경계선이 없어진 거죠. 이게 뭘까? 메타버스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교육장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교육장이 없어도 우리가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어쩌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 세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비상 상황에 비대면 세계에서는 이제 비대면 세계에서 이제 되게 되면은 우리 교육장이 앞으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교육장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내에서 우리가 교육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즐길 수 있고 뭐 자전거도 타듯이 그런 세상이 이제 거의 이제 일상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에서는 오프라인 사무실이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예언들을 많이 좀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러면 이 메타버스의 핵심은 NFT라고 그랬어요.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주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메타버스 안의 핵심은 NFT인데 NFT는 과연 뭔가?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오셨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대강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관련성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조사하면서요.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상당히 대단한 일이구나.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NFT 가치는 뭔가? 뭐 우리가 뭐 이 사전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넌 펑기블 토큰이라는 뜻인데 넌이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펑기블이라는 얘기는 대체 가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토큰, 화폐 대용. 토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지금 뭐 이 NFT가 어마어마한 그 시장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뉴욕의 크리스티 그 경매장에서 이 비플이라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라는 사람이 매일 첫날 5천이라는 작품이 782억에 거래가 됐어요. 최고가 거거든요, 이게요. 이런 가격부터 뭐 1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부터 이런 가격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장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이 NFT하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인데,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NFT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대체 가능한 자산이 있고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있어요. 대체 가능한 자산은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에요.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하나와 모아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자산이 그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 있고요. 바로 이 NFT는 그런 이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고유함과 희소성의 가짐으로써 가치가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다른 것을 다른 자산과 대체할 수 없는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여기에 경험이 들어가요. 경험이. 그 다음에 뭐 게임, 예술품, 디지털 세계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것으로 수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요, 그 일부에 아까 얘기했던 경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경험. 이 경험도 NFT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여기에 이 핵심은 뭐냐면 경험을 제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데 경험도 이제 NFT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고흐 작품이라든가 샤갈이라는 이런 작품들, 이런 세계 유일한 그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만약에 1000억짜리다. 그럼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NFT로 내가 1000억분의 1만큼의 자산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큰화해서. 이 토큰이라는 쪼개서 지분만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뭐 10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만약 주식을 한 줄 가지고 있다면 1000억분의 1 정도의 내가 주식을 지분율을 갖고 있듯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건물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총 금액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토큰화 시켜서요. 그래서 건물도 그런 시대에 오는 거고, 이제 그림도 내가 갖고 싶은 그림은 그렇게 세분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복조, 위조, 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블록체인이 그래요. 복제와 위조 같은 변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랬죠. 제가 나중에는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 ABO 넘버를 복제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죠. 유일한 거예요, 이게.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나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양도 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증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상속 증여가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양도 양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내가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의 전체 네트워크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NFT의 가치를 평가받아 판매하는 거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NFT는 기술의 문화적인 표현이자 문화의 기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 자산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논하고자 하는 건데, 이 경험 자산이 과연 뭐냐?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근데 경험 자산이라는 게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이게. 제가 표현하는 첫 번째 이 단어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논문을 쓰면서 우리 담당 교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바로 경험 자산이다. 더 폭넓게 생각하면 경영 자산이다. 더 크게 본다면 경제자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제자산 내에 경영자산이 있고, 경영자산 내에 우리가 소비자 한 명 만나면서 많이 쌓아온 그런 노하우가 경험자산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메타버스 시대 내에 경험자산에 대한 부제를 다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경험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뭐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까 천천히로 넘어갔어요. 수많은 거절을 극복하며 쌓아온 나만의 노하우를 가치로 평가받은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수많은 거절을 극복하며 쌓아온 나만의 노하우를 가치로 평가받는 자산이다.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들만의 일이죠.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거절을 극복하면서 성공한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설레인다는 뜻은 뭘까? 정말 비전을 봤냐 못 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거절을 당하면서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또 제품 하나 전달하고 또 그분이 비전을 보면 또 사업가를 키워내고 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이상 10년 이상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자, 수많은 거절. 오늘의 로고예요. 오늘의 로고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의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 자자손손, 내 자식, 내 손자, 내 증손자, 자자손손 안락을 누리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영자산을, 경험자산을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내가 자산평가를 어떻게 가치를 평가받느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김학천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거절당하면서 내가 치약 하나를 전달하고 있는 경험 가치는 누구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펑기블 토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치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거절에 대한 때로는 어때요? 무릎을 꿇거나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없거나 난 못해. 정말 어떤 사업도 거절은 다 당해요. 보험을 해도 거절당하고요. 내가 금융상품 팔아도 거절 다 당합니다. 그럼 그 거절은 누굴 걸까요? 회사 겁니다. 거절당하면서 낸 결과는 회사 거예요. 저는 금융기관에서 20년 동안 그런 일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가 열심히 하면서 실적을 많이 쌓는데도 훗날 보니까 내 자산이 아니고 다 회사 자산이더라고요. 그 회사 자산이 계속 그 회사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제가 추억이라도 가질 텐데 그 회사가 어느 날 다른 회사로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마 그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보호비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FC가 안 됐다면 저는 진짜 후회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건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대비한 이 비즈니스가 대체됐고 또 성공하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미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쌓은 이 경험, 나만의 노하우는 영원히 여러분들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뛰어넘을 장벽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하고 어떻게 핀업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만큼 내가 뛰어넘고 극복하느냐 달려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만이 어떤 이 쌓은 노하우가 이 크기에 따라서 나는 NFT 엄청난 자산을 평가받아 내온다. 아까 비프리한 사람이 782억짜리의 그 NFT를 판매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나만이 가진 노하우를 저만 가지고 간직할까요? 저는 분명히 내 파트너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치약도 전달되고 이렇게 하니까 뉴트라이트가 전달됐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또 공부를 하면서 내 스폰서의 경험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아 그래 스폰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치약이 참 좋게 인식이 되고 또 우리 뉴트라이트가 좋게 인식되면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또 파트너한테 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NFT는 원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복제된 부분에서는 그 사람 거에 가치가 있죠. 아까 그 5,000일이라는 것이요. 그게 NFT를 복제돼가지고 판매될 수 있다 했잖아요. 토큰에 판매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제돼 판매될 때마다 판매된 가격에 대해 원작자한테 프리미엄이 들어갑니다. 그게 로열티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스폰서가 가진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여러분들 파트너 공유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니까 아메에서 나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할까요? 보너스를 주잖아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또 파트너가 또 해서 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잖아요. 조건 없이 나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보너스가 커지는데 720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종리 사장님은 거의 아마 몇천억 될 거예요. 연매출액이. 예, 30년 가까이 나의 노하우를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의 상황으로는 NFT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나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가 많고 사업자가 많아지고 그룹의 크기와 네트워크의 크기는 A별들의 경험 자산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NFT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키워나가는 나의 노하우가 나의 유일한 경영자산이다. NFT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 키워드가 ESG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과거에는 이러한 어떤 기업의 영업 성과만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경과 기업의 가치, 지속 가능한 거, 그다음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그다음에 이 사회 봉사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비재무적 구조라 그러죠. 비재무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존경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ESG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것을 60여 년 전부터 실천한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우리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암이 아닙니까? 6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무린 세제를 만들고 있고 고농축 세제를 만들고 있고 3분해 세제를 만들어서 환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이런 걸 하면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반영되는 기업이 인정받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일까? 거의 70년 가까이 우리의 파트너 아메리칸 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인류 경쟁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자, 뉴트라이트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 비타민을 제조한 회사 아니겠어요, 이게요? 이 뉴트럴라이트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등이 1등이 2등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업이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제품도 많지만 이 뉴트럴라이트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8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8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NFT예요. 이런 기업이 나오려면 86년이 가야 되는 기업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86년을 가지고 있는 8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비타민 회사를 우리는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대체가 불가능해. 86년 동안 농장을 가지고 있고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일을 하고 1000여 개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900만 평이 넘는 이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부터 나온다면 86년 후에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하고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왜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뉴트럴라이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건강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밝고 내가 알고 있고 내 와이프가 뉴트럴라이트 공부고 전문가고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식생활이 바뀌고 우리 가족의 식생활이 싹 바뀌면서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60이 되도록 병원 안 가는 이런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면 우리 아들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우리 딸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우리 며느리가 편할까, 안 편할까요? 내가 부자를 산다면 우리 아들이 좋을까요, 어머니가 싫어할까요? 우선 내가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은 돈이 많이 들으니까 오래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8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트럴 회사를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먹고 전달하는데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거절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우리가? 좋은 제품이 소비자한테 찾아가는 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좋은 제품이 소비자한테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된다. 감기 안 걸고 병원 안 가니까 내가 건강해. 그냥 가족들이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의료보험을 의료보험을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수입이 있다고 의료보험료는 많이 내. 근데 병원을 가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겠죠? 그럼 내가 못 받는 거 그 많은 돈 낸 것을 누군가 혜택을 주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만일에 모든 사람이 아이비오가 되고 모든 제품 이런 좋은 제품을 먹고 있다면 안 아프겠죠? 그러면 의료보험 쓸 일이 없습니다. 병원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 잉여 자금을 산업자원에 투자해가지고 기술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업이 대외적 경쟁력을 갖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내가 먹고 건강하고 내가 뉴트리엔을 바르면 피부에 올라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예. 우리 하이핀들은 여러분들 많이 내시지만 세금 많이 내거든요. 국민연금도 많이 내요. 국민연금 많이 내면 국민연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민연금 안 줘.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뻐.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누군가가 혜택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런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절. 경험자산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자, 미국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엔 가장 골치 아픈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경제가 지금 흔들릴 판입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지고 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진짜 우리 A배들은 거기에 일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미국에서는 1977년도 여러분들 리더분들 다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는 책이죠. 이게 1977년도에 미 상원 영양문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서 발간한 책이야. 자, 이 책을 내가 보니까 의료비가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비가 치솟는 이유는 건강 문제가 의료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건강 문제가 의료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내 건강에 했으면은 의료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그 병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의료 혜택을 안 받으니 우선 안 아파도 좋고 건강해서 좋고 보험산업계에서는 그런 자금을 안 써서 좋고 국가는 그런 자원으로 다른 산업발전에 투자도 되고 이렇게 관련돼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래서 잘못된 식생활만이 개선해도 여기 영양 문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된 식생활만 개선해도 의료비가 3분의 1로 준다 그랬어요. 3분의 1로 준다. 3분의 1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때 직접 판매 회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에 정말
산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미국 경제를 살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고 또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도 이제 국민소득 3만 5천 불 정도, 이제 조만간에 4만 불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아마 대통령도 인지할 날이 와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사라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파트너 그 30대 50대 파트너들이 아마 의사 박사 뭐 별 사람 다 들을 겁니다. 왜? 그건 대체 가능한 그 분야거든요. 이게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완판이에요. 완판 제품이 1990년도 이게 국내 기업의 상생 협약이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화장지도 쓰고 뭐 화장이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거의 2,000가지 이상 가까이 제품들이 우리한테 올라와서 생활필수품을 올려주는데 그 기업은 광고하지 않고 물리병 들이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수익도 이제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으니까 수익도 나겠죠. 소비자들은 중간 물류원과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그런 제품을 받으니까 좋은 제품을 쓰면서 또 캐시백 돌려받고 윈윈이죠. 윈윈이죠. 이렇게 하는 회사가 과연 대한민국에 글로벌 기업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런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우리 네트에 올리려고 3년씩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제안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님 저한테 찾아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좀 한국 회사 내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사의 그 완판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줘서 직접 찾아서 직접 우리 당신의 좋은 제품을 잘 설명하라고. 아마 품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검증할 거다. 그것이 통과된다면 아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완판 제품을 취급하면서 국내 기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양희 부사장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국의 국민건강 선도기업이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아메이 기준을 많이 따른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과 NFT의 그 마케팅 유사점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냥 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대체 불가능한 고유 영역이라죠. 유일한 이런 뜻이 있고 수많은 거절을 통해 쌓아온 나만의 노하우 비슷하다는 거죠. 두 번째, 국경을 초월해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요. NFT도. 우리 국제사업도 할 수 있다. 국제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유사점이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의 일련분을 부여해서 복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우리 에비어 넘버가 자산 목록 1호입니다. 평생 상속되는 그런 나의 고유 넘버예요. 대체가 안 돼요, 이게. 미국에서는 아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그게 안 돼요. 상속밖에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이런 특전이 있다. 그 다음에 원작자 가치 인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도 나의 스폰서 노하우를 파트너의 성장에 따른 보상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들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성공시키고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이 그냥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쓰는 거로 만족을 하시지만은 만약 사업가라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업 경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파트너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도와서 그 파트너가 잘 됐을 때 어떨까요? 한국함이나 글로벌함에서 나한테 보너스를 제공해 주는 게 뭘까요? 아까 원작자한테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림, 영상, 음악, 경험, 부동산, 다양한 콘텐츠
분야 기술을 적용을 해요. 이것도 나만의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의 성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나의 경험, 노하우가 내 그룹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가치 평가가 무한해요. 여기도 사실은 NFT도. 근데 우리 사업도 경영 노하우는 무형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내가 혼자 시작할 때 내가 제품만 쓰고 내가 제품 써보니 좋으니까 소비자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제품 전달하고 그분이 또 소비자 한 사람 만나서 제품 전달하죠. 그러나 형체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형자산이기도 하지만 무형자산이에요. 맨 처음에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거죠. 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커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데 이 가치가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금부터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핀업 되면서 나의 네트워크가 크면서 아마 그 가치는 아마 무한대로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그 NFT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될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칠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위한 도원결의 이런 점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도원결의라는 것은 뭐 중국의 우리 오나라 총나라 그 시절에 유비하고 장비하고 그다음에 관우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위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아래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에 노력하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의를 하고 의리를 저버리지 말자. 이런 결의를 바로 복숭아 나무 밑에서 결의를 했다서 도원결의예요. 복숭아 도자, 동산원자, 그 다음에 매절결자, 어를 이자. 그래서 도원결의라는 말을 많이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연에 나온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참 그 고사를 딱 보면서 우리 에이비어들도 이 고사에 걸맞게 우리가 같이 행동하면 성공하지 않겠나.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이 서약의 모범으로 계속 우리가 전해 내려온 그 고사성어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에이비어들의 그 도원결의 뭐가 중요한가 그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삼국지에서는 도원결의는 큰형 유비, 둘째 관우, 세 번째 장비가 이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에이비오 세계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파트너가 있다. 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듯이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도원결의 한다면 제 경험상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제품 공부 많이 하고 소비자 많이 만들라면 여러분 능력껏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막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제가 제 얘기가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은 이 사업을 아까 같은 인쇄 수입, NFT 같은 그런 수입을 우리가 영원히 복제시키면서 키워나가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제품을 열심히 쓰고 전달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PT도 될 수 있고 사파이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화운드 수석 그 이상 핀 올라가는 그야말로 인쇄 수입, 그야말로 NFT를 만들어가는 그런 영역은 바로 그런 하드웨어가 되지 않는다. 하드웨어는 뭘까? 우리가 말씀드린다. 뭐 시스템이죠. 오게라라든가 에이스텝이라든가 탱화라든가 이거 열심히 듣고 배우면 내가 혼자 소비자 만들어가고 그래도 한두 그룹 정도 어떻게 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위스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뎁스는 바로 시스템이 없거나 멘토가 없거나 그런 문화가 없거나 이게 없으면 키워나갈 수 없어요. 특히 스폰서, 멘토, 스폰서의 노하우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미팅에 나와가지고 일상적인 얘기 듣고 에이스텝 듣고 탱커 듣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업라인이나 스폰서하고 계속 시나 미팅하면서 또 미팅도 하면서 때로는 뭐 밤 1시, 2시까지도 1대1 만나가지고 스폰서의 정말 10년, 20년, 30년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스폰서만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거 없다. 왜 그럴까요? 내가 NFT를 만들지 우리 파트너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메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지만 내가 싫거나 도움이 안 되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소비자를 만나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소비자가 그 다음 나를 선택하는 소비자 마음이에요. 내가 사업자를 키워가지고 사업자가 커가지고 사업자가 성공해 나가서 나중에라도 그룹이 커서도 나의 스폰서 업라인을 진짜 내가 존중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가지고 간다. 그런 관계십을 갖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을 제가 얘기하고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업라인과 스폰서 정말 힘도 있는 얘기, 속 있는 얘기까지 같이 얘기했을 때 스폰서의 깊은 아주 심오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 공유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스폰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배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숭아꽃 밑에서 복숭아나무 밑에서 결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봄에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는 사시사철 아무 때나 결의할 수 있는 교육장에서 아니 미팅 장소에서 여러분 스폰서 만나면 감사하고 여러분 파트너만 사랑하면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하나가 돼서 도움 결의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FC가 되는 그 순간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나와 내 파트너,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나아간 국가, 인류 이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그런 마음을 이 사업을 해나간다면 하는 순간도 행복하고 거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만 돼도요 세상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스폰서와 파트너 세 사람이 하나만 딱 되면요 수백 명, 수천 명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 밑에서 파트너는 스폰서 파트너 또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LS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 멘토십이 쫙 전달되기 때문에 그룹이 클까 안 클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너무 쉽게, 너무 심플하게 복제하고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심플하게 이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심플한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려워. 쉬운 것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얄팍한 생각을 가지면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 가치를 충분히 공감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스폰서 업라인에 대한 아마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게 돼요.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불변. 하게 되면 맨 처음엔 내가 복제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쉬운데 이 복제하면서 그룹이 커지면서 수입이 들어오고 네트워크가 커지고 내 그룹이 커지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한 달 동안 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암의 해석 잘못 이해하면 여기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상당히 사업을 오랫동안 하거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거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스폰서가 애간장을 탑니까? 그죠? 스폰서 애간장을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서 스폰서를 이렇게 진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업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여러분들 미래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더 나아가 이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인류를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지 못하고 그냥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고 회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열을 내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사업에 대한 좋은 가치가 여기 있으니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속 많은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은 거기서 뭘 얻을까요? 성공 DNA를 내가 갖는 거다. 이 시스템, 스폰서, 멘토십, 이 모든 부분 이런 것이 바로 성공 DNA를 내 마음속에 안착시키는 순간 습관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자체가 습관이 되면서 여러분들 성공자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공 DNA가 바로 우리 고유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NFT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시지만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업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과 스폰서는 이 팀은 바로 이 길을 안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해요. 이런 이 사업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새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버스의 핵심은 NFT라고 했죠. NFT의 중심은 바로 이 커뮤니티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 우리의 커뮤니티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가꾸면서 우리 싱킹비 김중상 이하 한 팀이 돼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전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